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달아서 영상 녹음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있는 방에 바로 뒷집에서 지금 엔진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장작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웽웽 하는 소리가 좀 들릴 것 같으네요. 이해를 해주고 제가 그 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앞선 시대의 그 스마트폰, 그 스티븐 잡스요. 스티븐 잡스. 그죠? 우리 시대의 천재이죠. 천재성이 드러난 인물. 역시나 뭐 시대의 반영이겠습니다만, 그게 다시 떠올라서 스티븐 잡스 이름 자꾸 저는 안 외워져요. 잊혀집니다. 네. 넘어갑니다. 지난 시간 했던 그 신유학의 시대, 송나라, 명나라 시대의 테마, 주제, 질문을 소개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와는 달랐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테고요. 우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인간은 그 우주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에 질문이 없다는 것 기억하신다면 중심을 콕 찍어서 거칠게 단순화해 볼게요. 신유학에서 그 이와 기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주 전체를 구성한다고 봤던 이와 기, 형이 상과 형이 하로 분류했을 때 형이 상에 해당되는 이와 형이 하에 해당되는 기의 이 두 구조로 이원론이죠. 구조로 세상을 보려고 했고 그 관점에서 인간을 분석 이해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단순하면 심과 성은 춘추전국시대에 이미 나왔죠. 그죠? 네, 공자, 명자, 순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되겠어요? 이와 기라는 세계 우주를 해석할 수 있는 아이디어, 용어, 테마, 주제, 키워드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간파되었나요? 넘어갑니다. 교과서에는 신유학의 등장 배경을 요 한 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정확하게 잘 제시했다고 보여지고요. 요소로는 불교의 발전, 유입, 전개라는 이유, 그 다음에 교과서 잘못 쓰여졌습니다. 아마 그 도가 내지는 도교를 전공하지 않은 조금 그 이상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 잘 알지 못하는 그 유가, 유교, 유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교과서 신유학 부문을 쓴 사람이 주희와 왕수인의 전공자이지 않을까 추측이 가능하고 주희의 사상을 주로 전공한 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도가라는 용어를 교과서는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 잘못되었습니다. 도교입니다. 도교. 먼저 이야기하고 갈게요. 신유학의 등장 배경의 사상적인 배경은 한나라 말에 유입되어서 당나라 때 국교로까지 발전했던 불교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한나라 말부터 생겨났고 중국의 토착 종교 도교입니다. 중국의 민족 종교예요. 다른 나라에서 생기지 않은 자체에서 생겨난 종교가 도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도교의 그 사상 체계를 선진유학에 결합시킨 게 신유학입니다.
주희가 그 결합시키는 작업을 최종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표현이, 교과서적 표현이 집대성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종합했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다시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 형이 상하게 포함되는 이와 기를 공자, 맹자가 이야기했던 선진유학과 결합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번역을 해보면 일원론, 형이 하학이 중심이었던 선진유학의 플러스 형이 상학인 이와 기의 문제를 결합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시대 물음에 답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죠? 우주, 세계, 현상을 넘어선 세계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의 답을 이렇게 내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단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부분에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와 기로 이렇게 답을 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돼요? 되겠어요? 그 다음 제가 좀 더 보충을 해봤는데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여기에 받았습니다. 대성불교의 불교의 한 흐름이에요. 흐름. 그리고 주로 중국, 한국, 일본에 전파된 게 대성불교입니다. 그 중에 다시 공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공사상. 불교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공사상에서 두 가지 맥락 흐름이 있습니다. 중관사상과 유식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가 아주 결정타였습니다. 요 관점을 탁 캐치해 옵니다. 픽업해 옵니다. 그 다음에 선종이라는 종파가 있는데 불교의 종파가 교종과 선종 흔히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 시간에 배웠을 것 같아요. 신라 말 고려 뭐 이럴 때 의천 진울 원효 뭐 이렇게 할 때 요 선종의 영향이 특히나 그 양명학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신유학의 한 흐름이죠. 도교의 그 발전 과정, 종교 형성되는 과정에 등장한 중현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어요. 성현영이라는 당나라 사람 때인데 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물론 국내에 이 연구하는 학자가 제가 아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일본과 중국에서 있는데 그때 그 개념 중에 중현이라는 개념, 요게 그 형이 상이에요. 신유학에 비교를 하면 이와 기입니다. 그 다음에 묘본이라는 개념을 캐치, 픽업 해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형이 상학적인 요소를 가졌던 불교의 공, 사상과 선종, 그다음에 도교의 중현학의 체계를 주의가 가져와서 이전에 없었던 선진유학의 형이 상학의 옷을 입힙니다. 이게 신유학이에요. 여러분 뭐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서 단순하게 공자, 맹자, 순자에게는 없었던 이와 기의 문제를 플러스 시키고 새롭게 대두시키고 부각하고 돌출시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생성시키고 있고요. 요 부분 아랫부분 북송오현과 통일제국, 인의예지, 맹자 부분은 제가 좀 더 찾은 부분이고 대학교 때 이게 공부할 때 그 내용을 한번 대해봤습니다. 이건 뭐 듣고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교과서에는 이 부분은 없습니다. 주희가 그 집대성 종합했다고 했는데 실은 그 주희 앞에 집대성 했다는 건 앞에 뭔가 있어야지 종합했다는 게 되잖아요. 그죠? 5명의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그 중국 송나라를 주희가 살았던 남송과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북송 시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남북으로 왜 나오냐면 그 수도를 고려시대 때 개성해서 평양에서
한양으로 옮겼던 것처럼 수도를 옮깁니다. 천도라고 하죠, 그죠? 왜 옮겼냐면 그 송나라 때 저기 원나라 그 금나라죠, 금나라. 금나라가 그 침략해 오면서 금나라 위치가 어딘가 하면 사마르칸트 그 중앙아시아 그 근처입니다. 그 송나라 위쪽이었어요. 침략해 오니까 침범해 오니까 세력이 커지니까 이게 수도를 옮겼어요. 그래서 북송과 남송, 남송과 북송 시대를 나눕니다. 주인은 남송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북송 시대가 전기이고 남송 시대가 후기예요. 송나라에서만 보면 그때 정호라는 사람과 정이라는 사람, 소옹이라는 사람, 주돈이라는 사람, 장제라는 사람의 5명의 걸출한 그 성리학에 앞선 시대 사람이 등장해요. 그 앞에서 그 정주학이 성리학과 다르게 불린다 했는데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했는데 이때 정자가 이 정자입니다. 이 두 사람의 성을 따서 부른 거예요. 되죠? 그 다음에 그 통일 제국이 그 진한 이후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 때 혼란과 전쟁이 그 마무리되었다는 거죠. 그 종식이 되고 이제 통합된 시대가 쭉 이어집니다. 청나라 시대까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주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혼란하고 한 현실적인 직접적인 이거에 주목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면 통합되고 나서는 평화잖아요, 그죠? 전쟁이 없어졌으니까 또 다른 상상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이지 않을까, 의식적인 부분에서요, 그렇죠? 좀 더 폭넓은 종합적인 다음에 어떤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사실 뭐 사람의 의식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가 생겨났다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도 한편으로는 봅니다. 그래서 선진 시대에 인간의 문제에 주목했다면 이제 그 사유의 폭을 우주 세계까지 확장시켜 버리는 거죠. 네네, 확장. 그 다음에 그 공자, 맹자, 순자 부분을 이렇게 뭐 너무 거칠게 다뤘다 할 수도 있겠지만 맹자가 이야기했던 사덕을 가지고 나눴을 때 공자는 보다 인이라는 것에 주목했던 사람, 맹자는 의, 우리 교과서는 의 부분을 크게 안 다루고 있어요. 좀 아쉽고요. 순자의 예 부분은 화성기위 뭐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았을 겁니다. 그 사덕의 그 체계로 봤을 때 그 인식의 문제, 알매 문제를 이야기했던 신유학의 등장으로 인하여 사덕, 인의 예지의 체계가 완성되지 않느냐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네. 요게 EBS 강의에서는 한번 등장하던데요. 멘트가 나오던데, 그 여자 선생님께서. 그 신유학은 기본적으로 맹자 부분을 개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 분명합니다. 저기 주희나 왕수인이 나는 맹자를 따를 거야 이렇게 한 적 없어요. 그 내용에 나오는 키워드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볼 때 맹자를 추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의 이야기에 일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본성의 이야기를 한다거나 양지양릉의 양지 이야기를 양명학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선의 입장이에요. 이건 맹자잖아요, 그죠? 민본 뭐 이런 이야기들을 위민 이런 이야기들을 정치관에서 합니다. 이거 맹자잖아요, 그죠? 맹자의 왕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양명학을 심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뭐 이런 주제를 따라서 가는 거죠, 그죠? 그렇다는 거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빼고라도 교과서에 일단 나오는 이 어디에 사상적인 기반을 두고 있는가는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꼭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불교, 도교, 그죠? 형이상학, 이기 이렇게. 그 다음에 용어 하나 좀 더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형이상학, 형이학 이건 동양적인 분류 방식입니다. 서양적인 분류 방식은 또 다릅니다.
그, 요 세 번째로 이야기할게요. 지금 서양적인 분류 방식에 대해서는. 동양의 형이 상위, 머리 위와 아래, 요게 그 구분 포인트죠. 그죠? 아래로 봤을 때, 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통일된 용어는, 형이 상학은 원인으로, 요게 이예요. 이. 신유학에서 이. 그 다음에 하학은 현상이라는 단어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게 기입니다. 기. 그 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형이상학을 정신이라 한다면 그 다음에 형이하학은 물질, 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근본이라고 한다면 말단, 그 다음에 본질이라고 한다면 작용, 운동력, 운동의 원인과 운동의 현상 뭐 그렇겠죠. 뭐 이상을 형이상으로 본다면 형이하는 현실, 그 과목을 제가 했는데 이거 좀 그 무식하게 단순하게 한 겁니다. 그 철학 윤리 쪽을 형이상으로 본다면 과학, 생물, 물리 이쪽을 현실 직접적인 이야기로 본다는 것. 본체론, 실제론 이렇게 분류 이름을 이론으로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 상대적인 거예요, 그죠? 절대적으로 탁 이건 이것 이렇게 갈리지는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늘 같이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걸로 본다면 그 형이상학은 보다 그 신유학에 가깝다. 선진유학은 보다 형이하학에 가깝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거, 여러분이 꼭 챙겼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은 원인과 현상으로 교과서가 소개하고 있고 원인이 이로 표현되고 있고 현상이 기로 표현되고 있다. 요게 그거잖아요, 그죠? 여기 요거 선진유학의 특징, 빼놓을 수 없는 특징. 이걸 빼면 신유학이 안 돼요, 그죠? 저기 주희나 왕양명, 왕수인이나 성리학이나 양명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면모라서요. 그다음 세 번째로 동양에서는 이 원인과 현상을 형이상학, 형이하학 이렇게 사자성어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서양에서는요. 이걸 제시한 사람이 그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중에 퀴즈 누굴까요? 그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플라톤의 그 응용된 그 단어가 우리 쓰고 있는 플라토닉 러브, 이상적인 사랑, 뭐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플라톤의 이데아의 세계와 그 다음에 이데아, 우리 아이디어의 원어예요.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로 구분했던 요 관점입니다. 현상의 세계로 구분했던 이 플라톤의 서양은 기원을 합니다. 요거 서양 윤리 시간에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서 하나 지금 고등학교 수준에서 누구도 이야기 안 하는 그 하나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건 뭐 교과서에 없고 뭐 듣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 플라톤의 서양 그 고대 그리스의 이 사상이 어디로 전파가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 인도의 위치를 압니까? 그 세계 지도에서 인도가 묘해요. 그 중동이라고 하는 그 유럽의 끄트머리이면서 그다음에 동양의 끄트머리이기도 해요. 네. 그 인도를 동양에 넣기도 하고 서양에 넣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도요. 이게 그 유럽에 있었던 그 그리스에서 인도로 이게 전파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영향을 미치나 하면요. 놀라지 마세요. 불교의 관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의 관점. 그 스카모니를 불교의 그 시작으로 이렇게 종교로서의 시작으로 보는데요. 불교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 공 사상이 만약에 플라톤의 이 이데아와 현상계를 둘로 나누는 이원론, 이데아가 동양적인 표현에서는 형이 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현상이 형이 하가 될 겁니다. 그죠? 이 두 개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관점이 없었다면 불교는 저는 나오지 않았으리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불교의 그 연기설, 인연설이 이 플라톤의 이 시각이 제공되지 않았으면
인도에서 자생적으로 나올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특히나 이거 공 사상이 그 전체적으로 보면 스카모니의 불교의 인연 연기설과 맥락이 닿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이게 어디로 왔어요? 불교가 중국으로 유입됐죠. 근데 이 시각이 플라톤의 시각이 그 인도를 거쳐서 중국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 이거 신비롭죠, 그죠? 대륙을 넘어서 동서양을 넘어서 이 의식적인 교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도교에서 처음에는 그 이원적인 불교와 대립을 이루었는데 나중에는 특히나 이 중년학에서는 불교의 이원론을 받아들여요. 성현령이라는 사람의 계기가 되었죠. 예, 받아들이게 됩니다. 희한하죠? 이 성리학이 다시 우리 조선으로 왔고 조선에서 다시 일본으로 갔죠, 그죠? 물론 그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필리핀, 버마, 그 태국, 뭐 홍콩 이쪽으로도 전파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섞였습니다. 그 우리 뭐 국사나 세계사 시간에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뭐 개방, 개혁 뭐 그러면서 이렇게 서양과 이렇게 물리적인 측면이겠죠. 경제, 사회적인 부분에 이렇게 교류가 시작되었다고 보는데 사실 이 철학, 윤리 쪽에서의 교류는 그 훨씬 이전에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공유가 되고 접합이 되고 막 이랬던 부분입니다. 요거 요거 따로 한 시간을 떼어서 해도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요 장면에 요약을 합니다. 지금 21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 타이밍에 요지는 중심은 신유학의 성리학, 양명학, 주희와 왕수인의 그 사상의 등장 배경이었습니다. 다른 것 다 떼기로 하고 이 불교와 도교의 이원론, 2차원 관점, 동양적인 표현으로 형이상학의 체계가 공자, 맹자, 순자의 선진묘학 체계에 접합이 되었다는 것. 시험 문제 이렇게 낸다면 불교, 도교를 정답으로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네, 중요합니다. 요거 잊으면 안 됩니다. 20분이 지난 타이밍에서 요거 1시간 자를까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에 저기 주휘 1시간, 왕수인 1시간 이렇게 나누면 또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으네요. 제가 너무 짧게 지금 자르고 있나요? 네, 멈춥시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